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민입니다. 네, 운동 손상 증후군 7번째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올리면서 느꼈던 게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는데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운동 손상 증후군 이것도 잘 안 되고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잡소리는 지나가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한 남성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직근 한쪽의 외복사근, 그 반대편의 내복사근의 단축은 체간 회전 범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비대칭성과 늑골 하각이 보인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 밑에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외복사근과 반대편 내복사근의 단축은 흉추의 회전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흉추 회전 제한과 이 늑골의 비대칭, 늑골의 비대칭, 그리고 늑골 하각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늑골 하각에 대해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면 늑골 하각의 정삼각도는 90도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이 사진은 늑골 각도가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90도보다 각도가 좁아져 있으면 외복사근이 단축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평가하시는 그림을 보면 90도보다 훨씬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외복사근이 이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단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외복사근의 약화가 있을 경우에는 늑골 하각이 이제 뜰 수 있다는 것을 옆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복사근의 수축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외복사근과 반대편 내복사근이 이렇게 한쪽 방향, 같은 방향을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복사근의 수축 방향을 보면 수축하고 짧아질수록 갈비뼈가 다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힘선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왼쪽 갈비뼈가 이 외복사근이 수축할수록 단축될수록 짧아질수록 왼쪽의 갈비뼈가 닫혀지는 듯한 그게 다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약화가 될 경우에는 늑골 하각이 떠버리게 되겠죠. 반대로. 다시 이분의 양쪽 늑골을 좀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좌측이랑 우측이 있는데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하각이 더 떠 있는 것을 더 떠 있고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은 조금 더 닫혀 있고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우측의 외복사근에 단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이 왼쪽보다는 외복사근에 단축이 있다. 그래서 우측의 외복사근과 좌측의 내복사근 단축으로 인해서 이 근육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늘어나야만 가능한 동작인 흉추를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우측으로 회전할 때 제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여기가 늘어나야만 가능한 동작인 흉추의 우측 회전이 제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상태인데요. 우측으로 회전을 했을 때 좌측보다 더 제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우측 사진이 얼굴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좌측 사진보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더 회전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좌측 회전을 이제 할 때 보면은 우측보다 좀 더 편안해 보여요. 여기는 우측으로 할 때는 뭔가 이 회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어서 억지로 이제 힘을 줘서 이 움직임을, 안 되는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듯한 느낌인데, 그 몸통 회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회전이란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날개뼈 모음 동작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날개뼈 모음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할 수 있고요. 긴장해 보이고 그러니까 흉추에서도 또 회전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반대로 경추에서 과도하게 회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면이 더 많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 날개뼈가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날개뼈 사이 근육들이 이 좌측에 비해서 말이에요. 우측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얼굴 사진도 그렇고요. 흉추 회전과 여기서 나온 것처럼 흉추 회전과 이 복부 근육들이 왜 연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막 경선 중에 나선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나선선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근막이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선 방향으로. 그래서 나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외복사근 색깔을 다시 해보면 여기가 외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근막 아까 말했던 이 나선선을 이게 쫙 펼쳐 놓은 거예요. 여기 렉투스도 있고 익스터널 블루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러니까 ASIS 여기가 만나고 쫙 내려가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리고 스피너스 프로세스 설비컬 부분 롬보이드 그리고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당연히 경추 부위 그래서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연관된다. 여기 뒤쪽으로 가면 스카플라 세라토스 안테리어잖아요. 세라토스 안테리어 쭉 가서 외복사근, 내복사근, 에이사이스 이런 식으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롬보이드로 세라토스 안테리어, 롬보이드 그리고 설비컬 부분에 여기 스피너스 카피티스가 있고 스피너스 프로세스 오리진 하고 있다. 예, 뒤쪽면이 이렇죠. 여기가 그겁니다. 스플레니우스 카피티스. 스플레니우스 카피티스 근육. 그 다음에 롬보이드 이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네,
롬보이드, 세라토스 안테리어 이렇게 감싸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라토스 안테리어에서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휘가 맞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휘가 맞아 있어요. 쫙, 쫙. 이 근육은 근육마다 각각 이 자신의 오리진과 인설션이 존재하지만 그 각각의 근육들을 하나로 감싸고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근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막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같은 근막선 포함된 근육들은 더욱 그럴 수 있겠죠. 이 나선선의 경로를 보고 왜 외복사근이 반대편 내복사근과 연관 짓는지 항상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근막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선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복사근과 반대편 내복사근이 기능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근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흉추 회전에 필요한 늑골의 움직임을 이 외복사근이 단축이 되면서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늑골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라인의 능형근이 이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더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 갈비뼈가 네, 여기 우측 갈비뼈잖아요. 이쪽 갈비뼈에 그 외복사근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열리지 않게. 여기는 좀 열려 있는 반면 여기가 안 열려 있죠. 딱 여기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갈비뼈를 이렇게 근육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갈비뼈가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외복사근이 안 놔주고 있으니까 같은 나선선상인 여기 세라투스 안테리어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롬보이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근데 여기서 얘네가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얘네라도 하는 겁니다. 네, 같은 나선선에 있는 네, 이해되시나요? 얘가 잡고 있으니까 얘네라도 더 이렇게 과부하게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작이 일어나기 위해서 회전이라는 동작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나선선이기 때문에 롬보이드에도 그런 이제 과도한 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나선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흉추의 회전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 흉추 가동성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할 때 이 흉추 가동성 운동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흉추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요. 첫 번째는 갈비뼈를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보통 이런 흉추 운동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흉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대부분 환자분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 운동이죠. 이 운동. 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이 보통 이제 요추 같은 경우는 요추 회전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가 양껏 할 수가 있어요. 딱 허리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 흉추를 느껴지게 할 때까지 돌리기가 환자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흉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요추는 이렇게 확실히 느낌이 오니까 왜냐면 이제 다리 무게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상체가 딱 고정이 된 상태로 다리만 이렇게 제껴버리면 허리 움직임이 바로 느껴지니까요. 근데 이제 흉추 같은 경우는 갈비뼈도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동성이 좀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할 때. 그래서 더 조금 돌려서 안 느껴지나 하고 이 엄청 많이 돌려야겠다. 느낌이 올 때까지 돌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흉추보다 목을 더 돌린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 위에 있는 이분처럼 이 능형근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부상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흉추 운동을 할 때.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이 회전 흉추 가동 운동을 할 때 환자의 양쪽 갈비뼈를 이렇게 잡아줘요. 살짝 잡아주고 이 부분을 돌리란 느낌으로 이 운동을 진행하라고 좀 티칭을 하면은 훨씬 환자분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 팔꿈치를 최대한 제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목이라도 제껴야지. 머리를 제낀다거나 이 시선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까지 내가 올리냐 그게 곧 흉추의 회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목 쪽에 느낌이 더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어깨 부분 아니면 뒤에 있는 능형근으로 느낌이 많이 온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흉추의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한 게 이제 목표면 갈비뼈를 기준으로 돌린다. 이 갈비뼈를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이 꼭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스트레칭에 있어서도 이 DNS에서 DNS 개념인 이 펑텀 픽성과 모바일이 이 스트레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정될 부분은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모바일, 그러니까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움직일 때 픽섬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픽섬이 돼야 이 모바일이 더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골반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면 될수록 효과적인 흉추의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흉추 회전 운동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모두 다 골반을 고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 양 다리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흉추만 돌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그림에서도 일로 돌릴 때 이 골반은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를 고정이 딱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손을 딱 잡고 있죠. 요게 딱 유지가 될 수 있게 유지된 상태로 돌려야 흉추가 회전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요추에서 더 소리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골반의 고정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이 흉추의 회전이 잘 흉추에서 회전이 잘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선선의 근막 라인에 흉추와 골반은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골반이 얼마나 고정이 잘 되냐에 따라서 이 회전이 여기가 쫙 늘어나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의 고정이 효과적인 흉추 회전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골반의 회전 틀어짐과 이 골반의 회전 틀어짐과 흉추 회전이 연관성이 매우 높다 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이 이 좌측 다리에 실리고 주로 실리고 우측 다리는 약간 움직이는 쪽, 그러니까 OKC로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체중이 실리는 이 좌측 다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골반이 후방 경사돼 있고 좀 더 후방 회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OKC, 그러니까 익숙한 우측 다리 같은 경우는 전방 경사가 좀 더 돼 있고 전방 회전으로 골반이 틀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측 골반이 전방 회전으로 틀어짐이 있는데요. 이 골반의 회전 틀어짐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골반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애초에 이 시작부터가 우측 골반이 전방 회전되어 있는 상태가 그냥 내가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틀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으로 흉추를 돌릴 때는 아직 리미트가 많이 남아 있는 반면에 우측은 이미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흉추가 그만큼 우측으로 회전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경추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우측으로 회전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더 안 돌아가는 쪽, 더 불편한 쪽이 우측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좌측은 편하게 돌아가는 반면에 우측으로 돌릴 때는 좀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실제로 그냥 앉아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 돌려보고 오른쪽 돌려보고 그랬을 때 왼쪽은 가볍게 부드럽게 잘 지나가는데 오른쪽은 뭔가 딱 막히는 느낌? 이렇게 틀어짐이 심한 분일수록 더 이렇게 좌우가 다르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게 경추 틀어짐이나 뭐 날개뼈 주변, 스카플라 주변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골반의 회전 틀어짐을 해결을 해주면 목이 기존보다 훨씬 더 편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측 방향으로 회전이 잘 안 됐던 게 골반을 교정을 하니까 훨씬 잘 돌아간다, 목이. 그리고 요추는 골반을 애초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골반 바로 위에 있는 관절되어 있는 위치상 그렇기 때문에 이 우측으로 회전되는 경우는 많고 좌측 회전이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골반이 그 체중심이 좌측으로 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흉추는 반대로 우측 회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우측 회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반의 회전 틀어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척추 스트레칭을 해줄 때 저는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 프론 자세에서 이제 제가 이쪽 다리를 잡아줘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추부터 흉추, 뭐 상부 흉추까지, 경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제 회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다리를 뒤로 넘겼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우측 다리를 넘겼죠. 우측 다리 넘길 때, 좌측 다리 넘길 때가 이 척추에 발생하는 회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측 다리 넘길 때는 평소에 부족했던 좌측 회전이 이 요추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요추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측
다리를 뒤로 넘겼을 때, 그리고 반대로 이 좌측 다리를 넘겼을 때는 이 평소에 부족했던 이 흉추의 우측 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흉추에서 소리가 나요. 이쪽 다리를 넘겼을 때는 흉추에서 소리가 나고, 이쪽 다리를 넘겼을 때는 요추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회전 틀어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전 틀어짐을 야기하는 원인에 이 골반 회전 틀어짐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좌측 다리를 넘길 때는 여기 흉추에서 소리가 나고 우측 다리를 넘길 때는 이 요추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각자 그 평소에 회전이 잘 안 일어나는 부위에 이제 회전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전 틀어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회전하면은 이 상위 경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상위 경추와 중하위 경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위 경추는 AA 조인트예요. 아틀라스 엑시스, 아틀라스 뼈와 C1이죠. C1, 엑시스, C2. 이 두 뼈가 관절하는 게 AA 조인트라는 거예요. AA 조인트. 이거죠. 이게 AA 조인트인데 이 뼈 모양 자체가 회전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 엑시스라는 뼈에 이 덴스라는 이 뼈가 존재하는데 이걸 축으로 확 회전을 하는 거죠.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얼마나 이 회전에 특화되어 있냐면 나머지 경추들 C7번까지 있잖아요. 거의 이 상위 경추와 이 나머지 이 C3부터 그러니까 C2에서 3 사이죠. C2부터 C7까지의 회전과 거의 5대5 수준이에요. 회전이 일어나는 수준이 발생하는 그 양이 그만큼 이 AA 조인트에서 회전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중하위 경추 이건 이제 상위 경추고 중하위 경추가 바로 이 나머지 경추들을 얘기하는데 이 중하위 경추는 관절과 관절 사이 접촉면의 경사도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45도로 이 관절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냐? 만약에 경추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 측만 틀어짐, 휘어진 좌우 틀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절면의 경사도에 의해서 회전 움직임까지 연달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커플 모션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추가 우측으로 컨케이브하게 틀어져 있다면 바로 이 사람처럼 우측으로 컨케이브하게 틀어져 있다면 고개는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회전이 됩니다. 우측 뒤를 바라보게끔. 왜냐면 이 45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커플 모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우측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더 잘 보이고 왼쪽 귀가 더 조금 보이게 되는 그런 회전 틀어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책을 읽을 때나 편지 쓸 때, 뭐, 모두 이제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컴퓨터 바탕화면만 보더라도 아이콘들, 중요한 아이콘들이 대부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경추가 이 좌측으로 돌아가 있어요. 왜냐면 좌측에서부터 뭔가를 다 시작하니까 좌측으로 이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회전은 AA 조인트, 아까 말했던 상위 경추에서 일어나는 회전이고요. 그 회전을 이제 일으키는 실질적인 근육이 좌측에 있는 후두하근이 됩니다. 좌측을 바라봐야 되니까 좌측의 후두하근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측보다 좌측의 후두하근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좌측 후두하근이 더 뭉치고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측으로 고개를 돌릴 때 이 좌측이 후두하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좌측 후두하근이 긴장되고 짧아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우측으로 고개를 돌릴 때 A 조인트에서 회전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 좌측의 후두하근이 딱 잡고 있어서. 그러면 어디서 회전이 보상이 되느냐? 바로 중하위 경추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중하위 경추. 이 원래는 AA 조인트에서 엑시알 로테이션이라고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처럼 딱 축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그런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이상적인 회전 움직임이지만 이 좌측의 후두하근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중하의 경추에서 경추를 우측으로 컨케이브하게 측만시키면서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커플 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이 되면 경추는 우측으로 오목한 기능적 측만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측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의 경사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고개는 우측으로 돌아가니까 또 정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측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려면 또 평소에 좌측의 그 후두하근이 계속 또 수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고 수축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경추의 측만은 또 턱관절 틀어짐, 안면 좌우 비대칭과도 또 연관이 되어져요. 여기 그림 보시면 턱 관절로부터 턱 중앙 사이 간격을 이 좌우를 비교를 해볼 때 이 턱 중앙이죠. 여기가 이제 턱 관절이란 말이에요. 이 라인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가 훨씬 길고 여기가 좀 짧죠. 이게 그러니까 경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좌측이 컨벡스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사람은 이쪽 턱이 더 길고 이쪽 턱이 더 짧아져요. 이런 틀어짐이 또 연달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보통 틀어져요, 사람은. 마스크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이 생활하다 보면 마스크가 자꾸 왼쪽 좌측이 내려가 있고 우측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턱관절 틀어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분도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죠.
이분도 이제 넥 익스텐션 동작을 한 건데 딱 봐도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겠죠? 경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커플 모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일어나니까 이 턱관절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턱관절도. 그래서 중앙에 있지 않고 중앙보다 살짝 우측으로. 그래서 좌측 턱은 더 길고 우측 턱은 더 짧아지는 겁니다. 좌측 턱이 더 길고 우측 턱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턱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아래쪽 아래 턱이 이렇게 이 경추의 커플 모션을 따라서 같이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턱관절 틀어짐은 음식 먹을 때도 주로 좌측으로 쉽게 만들어요. 중앙이 약간 우측으로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턱의 사용이 메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긴 좁아지고 거의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왼쪽으로만 씹는 경우가 많아요. 치과 다녀와서 왼쪽 치료해서 이제 우측으로만 좀 씹어라 오늘 하루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어색해요. 우측으로 씹으려고 하니까. 원래 좌측으로 보통 둘 다 난 씹는 좌측, 우측 둘 다 사용해서 씹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완전 5대5로 씹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좌측이었던 거죠. 근데 치과 다녀오고 우측으로 씹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색하고. 근데 우측 치료해서 좌측으로만 씹으라고 하면 비교적 덜 어색한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좌측으로 더 많이 씹으니까 치아 상태도 좌측을 더 많이 쓰니까 좌측이 더 안 좋고 임플란트도 좌측을 더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환자들도 뭐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틀어짐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틀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이 경추가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서 턱관절이 꼭 이렇게 틀어지는 법 절대 없고 예, 완전 다 이제 각자의 개성이 다 있듯이 몸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회전 틀어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그리고 편지를 읽을 때나 뭐 글을 적을 때나 다 왼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선이 왼쪽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추의 틀어짐, 또 커플 모션의 틀어짐, 그게 이제 상위 경추의 틀어짐과 중하위 경추의 틀어짐, 중하위 경추의 틀어짐은 이제 커플 모션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회전 틀어짐을 또 야기하고 그런 이제 커플 모션의 회전 틀어짐은 또 턱관절 틀어짐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틀어지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환자를 볼 때 이 툴로 확인하면 절대 안 되고 보통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틀어져 있을까?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좌우 틀어짐이었잖아요. 아까는 이제 경추의 측만, 기능적인 측만 틀어짐과 턱관절의 좌우 틀어짐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경추 앞뒤 커브와 턱을 벌리고 닫히는 이 사지탈 플레인에서의 움직임도 당연히 연관이 됩니다. 이 거북목인 경우는 머리가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 앞쪽의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요. 스트레칭하는 듯한 자세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 텐션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서 텐션이 발생하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늘어나면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텐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턱은 입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거북목 체형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이 거북목 체형인 분들은 입을 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기 위해서 이 벌어지는 이 텐션에 대항해서 또 턱 근육에 힘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입이 열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턱 근육의 과도한 긴장, 그래서 뭐 이 관자놀이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두통에 이 관작은 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잇몸이 너무 꽉 닫히는 힘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이어질 수 있고,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또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빨에 뭐가 끼더라도 이 턱 근육이 세면 더 깊게 치아에 박히겠죠. 그 음식물이. 그러면 당연히 양치할 때도 어, 다 빼내는 것보다 조금 덜 빠지면 당연히 썩는 것도 더 빨리 썩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북목보다 일자목 체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목인 경우는 이 반대로 턱이 이게 닫혀지고 잠겨지는 체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자목이면 이게 턱이 딱 다물어지는 이런 체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입을 벌리려고 할 때 이렇게 턱 관절이 부드럽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게 발생하지가 않고 이 벌릴 때 이제 평소에 꾹 닫고 있다가 벌리려고 하니까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턱 관절의 움직임의 엑시스는 보통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절, 이 TM 조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입을 벌리고 닫히는 데 있어서 엑시스는 이 TM 조인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축은 여기다. 그래서 여기 C0, C1, C2로 이어진 정중환축 관절이 이 치돌기를 중심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가 엑시스인 거예요. 입을 벌릴 때. 여기가 엑시스가 아니라 여기가 엑시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턱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엑시스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경추랑 턱관절은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경추 환자여도 턱을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턱관절 문제가 있어서 경추를 케어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경추 문제, 뭐 디스크 문제라던가 그런 환자도 턱을 좀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경추 틀어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AA 쉬프팅과 OA 밴딩이라고 또 있어요. 그 틀어짐의 종류가. 먼저 AA 쉬프팅, 그러니까 아틀라스 엑시스 조인트에 이 쉬프팅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어짐이. 이게 매우 위험한 틀어짐이라고 이제 알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척수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틀어짐이. 이 C2인 엑시스는
이 댄스라는 이 뼈가 있잖아요. 이 튀어나와 있는 이 축, 회전을 할 수 있는 이 축인 뼈가 있는데, 이 원래는 이 두 조인트가 이제 관절되어지면 이 댄스가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 AA 시프팅이라는 것은 이 댄스가 중앙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이동된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것처럼. 네.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원래 이렇게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 있죠. 시프팅이 된 겁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가멘트가 존재해요.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이 댄스를 고정할 수 있는,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척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척수가 딱 들어있죠. 이게 뇌랑 이렇게 척수가 쫙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1, C2 이 조인트가 시프팅이 되면 척수를 누르겠죠. 여기 척수를. 그럼 이 척수를 압박하게 되면 그냥 목 아프고 두통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기절한다거나 정신을 못 차린다거나 이 목을 움직이든 자세를 바꾸든 움직일 때 갑자기 구토가 나온다던가 하는 이런 심각한 좀 증상들로 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AA 시프팅이 이런 틀어짐, 이런 체형 틀어짐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중심이에요. 이제 이 사진은 아탈구가 된 사진인데요. 그래서 막 여기 수술한 자국도 있고 이 아이들은 엄청 심각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평소에 이런 사람을 보진 않죠. 뭐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A 시프팅이 조금 있는 사람은 약간 이런 비슷한 모양이에요. 딱 봤을 때. 이런 분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그 환자분들 이렇게 목 어깨 아프다고 왔는데 이렇게 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그리고 이 어깨 라인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어깨는 딱 그대로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 여기서도 어깨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통만 이렇게 딱 약간 이런 식으로 따로 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중앙을 딱 이게 중앙이 딱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코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거죠. 시프팅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이런 틀어짐이 그러니까 A 시프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중심이다. 체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C1, C2의 관절이 만약에 약화가 돼 있다면 그 관절까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체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체중심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체중심이 쏠리는 쪽으로 A 조인트의 시프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일로 가는 거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왼쪽 다리로 체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의 기준이. 이 체중심이 이쪽으로 계속 쏠려버리니까. 원래 이제 5대5로 딱 이렇게 균등해야 다리는 딱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이제 목, 머리가 이렇게 딱 세워질 텐데, 이쪽에 중심이 되니까 중심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죠. 머리도 이동, 이런 식으로. 몸도 이동. 그러니까 몸은 그래도 더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몸은 좀 유지되어 있는다고 생각하면 머리라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체중심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 골반 틀어지면 물론이고
아까 말했던 이 골반 이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면 회전 트러짐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골반의 좌우 높이 트러짐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회전 트러짐까지 발생하고 이 골반이란 것은 또 너무 인체에서 또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골반의 회전 트러짐은 이 흉추의 회전 트러짐을 또 야기시키고 흉추의 회전 트러짐이 야기되면 이 경추도 뭐 보상을 한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날개뼈가 보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경추의 회전 트러짐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중심이라는 것은 정말 이 체형 교정을 위해서는 꼭 균등하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허리뼈나 뭐 척추를 교정을 했다, 스파인 상태에서 베드 위에서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걸어 다니면 바로 다시 다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중심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체중심을 균등하게 바꿔주기만 해도 우리 몸에 얼마나 긍정적인 이 변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A 밴딩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경추에 측만이 있을 때 보통 그거에 대한 또 보상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이 볼록한 측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좌우 눈높이 차이 이렇게 되면 이게 시선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눈높이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 다시 이렇게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려면. 근데 목뼈는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 목뼈가 움직여지진 않아요. 이렇게 틀어짐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보상하는 관절이 바로 OA 조인트의 밴딩입니다. 그래서 이 볼록한 쪽, 이 경추가 볼록한 쪽으로 밴딩이 일어나요. 이 밴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라테랄 플렉션을 얘기한 건데요. 이 방향 있죠? 이 회전, 이 화살표 방향.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라테랄 플렉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추가 라테랄 플렉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 라테랄 플렉션은 이 지금 이 중하위 경추 이 중하위 경추에서도 라테랄 플렉션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OA 조인트에서도 라테랄 플렉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움직임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틀어지면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시선이 수평이 되기 때문에 이 관절을 이용한 겁니다. 얘가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눈높이를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 틀어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OA 조인트의 보상작용은 프론탈 플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OA 조인트의 보상작용은 지금 여기는 다 프론탈 플랜에서의 이 틀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프론탈 플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OA 조인트의 틀어짐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얀다의 상지교차 증후군에서 보면 거북목은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타이트하다. 여기가 타이트하다. 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거북목 체형에서 이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타이트하다. 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면 일자목은 어떨까? 일자목은 반대로 늘어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타이트하고 단축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 또한 OA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일자목, 역시자목의 형태인데
이런 역시자인 상태에서 똑같이 이 역시자가 굳어져요. 이 뼈 모양대로. 원래는 이제 S 커브, 이제 로드틱 커브를 가져야 되는 경추가 아래를 보고 스마트폰 보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절들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경추 관절이 이렇게 로도시스를 가지는 움직임은 점점 더 제한이 돼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계속 시선을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앞을 봐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일자목이지만 앞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이용하냐? 바로 OA 조인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OA 조인트 관절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대부분 장시간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휴대폰을 볼 때 굽어진 목뼈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자목, 또 심하면 역시자 목컵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 목뼈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래가 아닌 앞을 또는 위를 쳐다봐야 될 때 이 굳어진 목뼈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 익스텐션을 보상할 수 있는 부위가 보통은 흉추와 OA 관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OA 관절에서 익스텐션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요 그림처럼 흉추를 제껴서 이 사람들 보면 여기 완전 역시자 목이잖아요. 이 역시자 목은 이 흉추를 제끼는 경우가 평소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이런데 앞을 봐야 되고 위를 봐야 되는데 목은 안 움직여지고 흉추라도 제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이제 카이포시스인데 흉추는 원래 카이포시스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로도시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튀어나와서 이미 카이포시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커브가 완전 다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또 이제 흉추는 또 일자허리 그래서 또 카이포시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가 정상에서 완전 반대로 정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 중력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다 가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흉추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고 OA 조인트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다. 익스텐션을 이 경추에서 안 되는 익스텐션을 보상할 수 있다. 흉추나 OA 조인트에서. 근데 이 OA 조인트로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익스텐션을 만들게 하는 근육이 바로 후두하근. 그래서 이런 거북목 체형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목인 체형도 이 후두하근이 타이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차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 거북목일 때만 이 교차 증후군 그 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이 두 사진 모두 OA 틀어짐, OA 조인트. 여기 보면 아틀란토 옥시피탈 픽세이션. 여기는 라테랄 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A는 라테랄 틸팅, B는 카피탈 익스텐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OA 조인트의 틀어짐에 대한 예시 사진인 겁니다. 이 좌측 사진은 우측으로 라테랄 틸팅 된 케이스. 우리가 얘기했던 OA 밴딩과 같은 의미입니다. OA 밴딩. 이 밴딩 움직임, 이 밴딩 한 걸 의미한 겁니다. 밴딩. 그리고 우측 사진은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일자목으로 이제 경추에서 익스텐션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OA 조인트로 익스텐션 보상작용은 일어난 케이스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안 되고 있죠? 다 안 되는데 여기 딱 툭.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 아래 보고 있으면 딱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경추까지. 근데 이 사람이 위를 봐야 돼요. 근데 이미 1.5기예요. 그러면 OA 조인트라도 익스텐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캐피탈 익스텐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형 틀어짐이라는 거는 이 관절의 자유도에 따라 그 경우의 수가 끝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추도 OA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OA 틀어짐도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뭐 중하의 경추는 뭐 당연히 틀어짐이 정말 많이 있겠죠. 이 OA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더 많이 잘 일어나는 양도 ROM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들의 생김새와 또 움직임 자유도를 이해하고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또 틀어질 수 있구나.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치료에 접목시켜야 합니다.